백조 원대 중동 최대 자동차 사업가 살렘 알아르비. 그는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한국이요. 아, 그 장난감이나 만드는 나라요. 그리고 현다이. 일본 복제품인 싸구려 자동차도 만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녀가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고집센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그는 전 세계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을까요? 한국 의료 기술이 어떻게 소녀의 생명을 구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업가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믿기 어려운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백조 갑부, 손녀딸 살리려 한국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살렘 알아르비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동차와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전 제 삶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쿠웨이트 시티에서 살고 있었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큰 집에서요.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최고급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47층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그 빌딩에는 제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약 100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아마 중동 전체에서도 가장 클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저에게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엔진, 모든 타이어,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금속 부품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차 좋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차 안 좋다고 하면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지식을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좋은 차는 특정한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최고의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부서지는 싸구려 플라스틱 물건들 말이에요. 제 사업장에서 한국 차들을 봤을 때 항상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진짜 차가 아니야. 라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나라에서 만든, 진짜 차를 따라 만든 것뿐이야. 제 아내 라일라는 가끔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살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하곤 했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음식을 자르고 있었어요. 40년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품질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어요. 제 딸 사라는 똑똑하고 착했어요. 좋은 남자 하산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죠. 하산은 제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별은 손녀딸 누르였어요. 누르는 7살이었어요. 크고 까만 눈을 가지고 있었고 웃음소리는 모든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르는 로봇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로봇이 아니라 헬로 카봇이라는 특별한 한국 로봇이었어요. 이 장난감들은 자동차에서 로봇 영웅으로 변신할 수 있었거든요. 누르는 몇 시간이고 이 장난감들과 놀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구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렘, 제 큰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말하곤 했어요. 봐요. 제 로봇이 레이싱카로 변할 수 있어요. 정말 빠르고 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슬펐어요. 왜 아이들이 이런 한국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기술력이나 이탈리아의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짜 물건을 만드는 나라에서 온 알록달록한 플라스틱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자동차 선적에 관한 서류를 읽고 있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라르비 사장님, 그녀가 말했어요. 따님 사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르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으니 딸이 울고 있었어요. 사라는 절대 울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르에게 뭔가 잘못됐어요. 정말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잠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의사들이 누르의 피에 병이 있다고 해요. 자기 몸과 싸우는 병이라고요. 그리고 사라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치료법이 없다고 해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치료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살렘 아라르비였어요. 어떤 작은 나라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한 돈과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고칠 수 있었거든요. 바로 병원으로 날아갔어요. 누르가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을 때, 작고 지쳐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헬로 카봇 로봇을 잡고 있었지만 변신시킬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 할아버지 살렘. 속삭이듯 말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날 밤 전 세계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손녀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가고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누르를 스위스로 데려갔어요. 그곳 의사들은 유명하고 정말 비쌌거든요. 많은 검사를 하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주 후에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라르비 씨. 따님의 손녀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일이었어요. 그곳 병원들은 우주선처럼 생긴 기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런던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누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달러라도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식과 멋진 장비를 가진 이 의사들조차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돈, 모든 인맥, 사업에 대한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 어떤 차든 살 수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은 살 수 없었거든요. 런던 호텔에서 어느 날 저녁 라일라가 컴퓨터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봤습니다. 살렘,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찾았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뭔데? 물었어요. 뭐든지 시도해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 말이에요. 누르 같은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한국. 그 단어가 찬물처럼 저를 때렸어요. 한국. 거의 웃으면서 말했어요. 라일라. 우리에게는 진짜 의학이 필요해. 장난감이 아니라. 하지만 살렘,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 한국에 좋은 의사들이 있다면? 저는 그녀를 미친 사람 보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플라스틱 로봇과 가짜 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스위스보다 나은 의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번 화상통화에서 누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살렘, 그렇게 말했었어요. 한국에서 온 제 로봇 친구들이 저를 낫게 해줄 거예요. 정말 강하거든요. 한국에서 온 로봇 친구들. 7살 아이의 어리석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리석은 건 저였다면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지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늙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사라는 놀라 보였어요. 하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습니다. 라일라는 희망을 품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누르가 물었어요. 며칠 만에 가장 생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봇 의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비비.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뜻의 말을 쓰면서 대답했어요. 로봇 의사들을 만나러 간다.
저는 로봇 의사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에 좋은 의학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의 희망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바꿀 여행을 시작하기에는 말이에요. 큰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사는 거였어요. 가족들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한 후 저는 정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두 해리슨 박사는 15년 동안 우리 가족 주치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런던 출신의 똑똑한 분이었는데 우리 가족의 많은 건강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제가 전화해서 한국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박사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살렘, 친구야. 주두 박사가 화상 통화를 통해 말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심정은 이해해. 하지만 서울이라고? 아주 아픈 아이를 아직 발전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데려가겠다는 거야. 이건 위험할 수 있어. 주두 박사는 컴퓨터에서 차트와 숫자들을 찾고 있었어요. 한국 병원들과 의료 교육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아직 누르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어. 박사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누르의 생명을 도박에 걸고 있는 거야. 누르의 생명을 도박에 걸고 있다. 그 말이 멈추지 않는 나쁜 노래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명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리석은 노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누르를 제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제 손녀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헬로카봇 로봇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살렘 할아버지, 누르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로봇 의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로봇 의사는 진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그녀를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누르는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믿고 있었고 희망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그래. 하비비. 제가 말했어요. 비록 제 속이 나비들로 가득 찬 것 같았지만요. 우리 한국에 갈 거야. 주두 박사는 여전히 화상통화 화면에서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살렘, 시험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보스턴이나 스위스 방문을 준비해 줄 수 있어. 검증된 의사들과 진짜 임상시험들이 있거든. 진짜 의사들, 검증된 치료법들. 주두 박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말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과 미국의 전문성을 믿으면서 사업을 키워왔었거든요. 의학이 왜 다를까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호텔방을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네요. 라일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드 박사는 의학을 잘 알아. 한국이 누르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하고 있거든. 그럼 당신 마음은 뭐라고 하는데요? 제 마음이라고요? 저는 사업가였어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은 시나 로맨스를 위한 것이지 삶과 죽음의 선택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옆방에서 한국 로봇 장난감을 꼭 안고 자고 있는 누르를 바라봤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음은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산이 컴퓨터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서울대학교병원의 김민수라는 한국 의사와의 화상통화였습니다. 이 의사가 누르의 사례에 대해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안경과 흰 가운을 입고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지해 보이지만 친절해 보였습니다. 말할 때 영어가 완벽하고 명확했어요. 아라르비 씨, 김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누르의 의료 파일을 읽어봤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다고요. 어떤 유럽 의사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모두 편안함을 관리하자거나 남은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자 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는 누르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고 말한 첫 번째 의사였어요. 우리 치료는
새로운 면역 치료법과 완전한 환자 케어를 결합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질병만이 아니라 아이 전체를 치료해요. 감정, 두려움, 희망과 함께 작업합니다. 차트와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정보는 제가 유럽 병원들에서 본 것만큼이나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두 박사가 경고했던 후진 의학이 아니었어요. 김 박사님, 제가 예전에 터프한 사업가처럼 들리려고 하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이군요. 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의심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사례들에서 우리의 성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어요. 마법 같은 약속이나 불가능한 보장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로부터의 정직한 결과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가 고객들에게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박사가 통화 끝 무렵에 말했어요. 누르가 헬로카봇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치료에서 친숙하고 위안이 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이 한국 의사가 누르의 로봇 집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린애 같은 게임이 아니라 진짜 의료 도구로 말이에요. 그녀의 장난감을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라르비 씨, 김 박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치료에는 희망이 필요해요. 때로는 희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한국 의사가 어떤 유럽 전문의만큼이나 똑똑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더 똑똑할 수도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이 놓친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누르가 단순히 아픈 몸이 아니라 감정과 꿈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 호텔 예약, 누르를 위한 의료 이송.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서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주두 박사가 제 마음을 바꾸려고 한 번 더 전화했어요. 살렘, 이건 실수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때문에 손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이에요. 그리고 주두 박사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렸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면요. 다음 날, 우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누르는 매우 피곤했지만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의 특별한 자리에 헬로카봇 로봇을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어요. 살렘 할아버지, 누르가 말했어요. 제 로봇이 한국의 집에 가게 되어서 신나하고 있어요. 로봇 친구들이 저를 낫게 도와줄 거라고 하네요. 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창밖의 런던 회색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숙하고 안전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로 아픈 손녀를 데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을 따르고 있었어요. 제 사업 지식이나 논리적인 머리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말이에요. 진짜 답은 때로는 찾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온다고 말해주는 무언가를요. 우리를 서울로 데려다 줄 비행기는 크고 하얗게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제 옛 삶과 완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 사이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전문가가 틀렸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옳다고 느껴지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의사가 진짜라고 아직도 믿지 않았지만 로봇 의사들로 가득한 나라를 향한 제 손녀의 희망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착륙하니까 누르가 깨어났습니다. 마지막 1시간 동안 제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거든요. 헬로카봇 로봇을 꼭 아는 채로요. 누르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봐요. 정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저도 창밖을 바라봤는데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공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휘어진 유리벽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정말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이게 후진국이라고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표지판들이 영어와 한국어로 완벽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제가 유럽 공항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이 아름답고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라일라가 짐 찾는 곳으로 가면서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마치 컴퓨터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빙빙 돌고 있었어요. 주두 박사가 경고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상상했던 혼란과 무질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 시내로 가는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매끄럽고 완벽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 한국 요소를 멋지게 섞어놓은 건축 작품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정확성으로 계획되고 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봐요, 할아버지. 누르가 신나게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제 로봇처럼 생겼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튼튼해 보여요. 누르 말이 맞았어요. 서울의 완벽함에는 뭔가 기계적인 면이 있었는데 좋은 의미에서 기계적이었어요. 스위스 시계나 독일 엔진처럼 모든 것이 목적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 박 씨가 제가 놀라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라르비 씨, 서울 처음이시죠? 완벽한 영어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인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많은 방문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 씨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이 최근에 많이 변했거든요. 혹시 오래된 뉴스 보도에서 기억하시는 나라와는 다르죠? 그의 부드러운 지적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어요.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추측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어요. 의료 효율성과 환자의 편안함을 모두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높은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었고 유리병 너머로 정원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본 병원 중에서 가장 발달된 병원 같았습니다. 그때 이수연 간호사를 만났어요. 누르를 담당하는 간호사였거든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는데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누르를 의료 케이스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로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녕, 누르야. 이 간호사가 완벽한 영어로 말하면서 누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특별한 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이건 제 헬로카봇이에요. 누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활기차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주 용감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어머나. 이 간호사가 진짜로 신나하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친구구나. 헬로카봇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알고 있니? 우리 병원 길도 잘 알 거야.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이 간호사는 아픈 아이에게 그냥 예의를 차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르의 세계에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대해주고 있었어요. 김민수 박사가 몇 분 후에 나타났는데 직접 만나보니 또 다른 놀라움의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진지하고 똑똑한 의사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악수가 힘있었고 태도는 자신감 있으면서도 친절했어요. 눈빛이 지혜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라르비 씨, 김 박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르에게 여행이 너무 힘들지 않았길 바래요. 다음 1시간 동안 김 박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자세한 의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복잡한 말 뒤에 숨지도 않았고 애매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도 보여주고 연구 데이터도 보여주고
치료 절차도 설명해주고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면역 치료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자세한 의료 차트를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법이 다른 점은 환자의 감정과 심리를 치료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치유를 믿는 마음이 의료 결과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말씀이시군요. 제가 의학에 대해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김 박사가 참을성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환자가 희망적이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고 힘을 얻었을 때 면역 시스템이 실제로 측정 가능하게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아라르비 씨. 과학이에요. 케이스 스터디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이 아니었어요. 제가 의료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엄격하고 신중한 과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르의 헬로카봇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박사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동의해 주신다면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라르비 씨, 사업하실 때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스토리나 감정을 활용하신 적 있으시죠? 이 질문에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죠. 최고의 사업 프레젠테이션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이 성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결과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치유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과 같아요. 김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 거래에 가장 좋은 도구가 의료, 기계만이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 지원이기도 해요. 다음 날 아침 누르가 첫 치료를 받았어요. 유럽 병원에서 경험했던 두려움과 울음 대신 누르가 실제로 신나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로봇 의사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치료실을 둘러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봇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로봇 도우미들을 사용해요. 누르 침대 주변의 정교한 의료 장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헬로카봇이 우리가 너를 도와주는 걸 도와줄 거야. 치료 파트너가 되는 거지. 제 손녀의 얼굴이 걱정에서 기대로 바뀌는 걸 보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의료 치료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자체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고도의 면역 치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이 간호사가 헬로카봇이 나쁜 세포들과 싸우고 좋은 세포들을 보호한다는 정교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대신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여러 언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의료 장비는 스위스나 독일의 어떤 것만큼이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청결 기준은 완벽했고 세심함은 놀라웠어요.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제가 경험해본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유럽 병원에서는 누르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누르가 치유의 중요한 두려움과 희망과 꿈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시험하는 날이 왔어요. 치료 4일째였는데 누르가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작은 몸이 오한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의료 알람이 삐삐 울리면서 간호사들이 누르 방으로 뛰어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두 박사의 모든 경고들이 제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그 아이의 목숨을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가 말한 거였을까요? 제가 손녀를 지구 반대편까지 데려와서 더 나빠지는 걸 지켜보려고 한 건가요? 가슴에 얼음물 같은 공포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제 옛날 편견들이 다시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소중한 누르에게 뭘 한 거예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가 사라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두려움과 분노로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데려가야 해요. 진짜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의학에게요. 아라르비 씨. 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공황을 멈춰 세우고 있었어요.
이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면역 시스템이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반응이라고요? 저는 김 박사에게 돌아서서 사업에서 쌓인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어요. 열로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런던 의사가 경고했던 일이에요. 이 간호사가 누루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어요. 누르야, 들려? 너희 헬로카봇이 중요한 얘기가 있대. 열이 나는 중에도 누루가 이 간호사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 나쁜 세포들과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너가 뜨겁고 피곤하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건 이기고 있다는 뜻이래. 조금만 더 용감할 수 있겠니? 누루의 작은 손이 로봇 장난감을 꽉 쥐고 있었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녀가 로봇 영웅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찾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건 의료기술이나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희망에 관한 것이고 믿음의 힘에 관한 것이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에 대해, 의학에 대해, 나라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낡은 건물이 무너지듯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누르의 열이 밤새도록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작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르는 한쪽 팔로는 헬로카봇 로봇을 안고 있었어요. 열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로봇을 더 꽉 안고 있었죠. 그런데 아침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르의 열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누르가 완전히 달라 보이고 있었거든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더니 로봇을 이불 위에서 춤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렘 할아버지. 누르가 몇 주 만에 들어본 가장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로봇이 어젯밤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아침 회진을 위해 오시는데 그 전에 본 적 없는 큰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와 차트가 가득 들어있는 폴더를 들고 계셨죠. 아라르비 씨,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누르의 면역 체계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반응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바라보며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어도 되는지 겁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르가 나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누르의 몸이 병과 제대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계속 치료받으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 그 단어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희망이란 그냥 헛된 바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손에 잡힐 것 같은 진짜 확실한 무언가 같았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 누르는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밥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이 간호사님과 게임도 하고 있었고요. 헬로카봇 로봇들이 사람 의사들과 함께 일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창백하고 지쳐 보이던 작은 소녀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을, 한국을, 그리고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것들을 진짜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자동차 공장들을 방문해보니 독일 것만큼이나 정밀한 기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리더들을 만나보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만큼이나 똑똑하고 혁신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뛰어난 것들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일에 쏟아붓는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세심한 관심이 중요한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누르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쿠웨이트에 있는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미팅을 준비해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 서울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때 김 박사님이 저희 가족을 특별 면담을 위해 사무실로 불러주셨어요.
누루도 함께 갔는데 헬로 카봇을 안고 라일라가 서울 백화점에서 사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누루야, 김 박사님이 누루 눈높이까지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어요. 내 최신 혈액 검사 결과가 아주 특별한 걸 보여주고 있어. 내 면역 체계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 너는 완전히 건강해졌단다. 완전히 건강하다고요. 그 말이 폭풍 우 뒤의 햇살처럼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럽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했던 제 손녀가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로봇 의사들이 정말로 저를 고쳐준 건가요? 누루가 물었어요. 그래, 사랑하는 누르야. 제가 말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봇 의사들이 정말로 너를 고쳐줬단다. 하지만 로봇 의사들이 고쳐준 건 누루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고쳐주고 있었거든요. 6개월 뒤, 저는 두바이 국제 의료 컨퍼런스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누루가 치료받는 동안 함께했던 바로 그 헬로 카봇 로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의사들, 기업 리더들,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살렘 아라르비입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들렸다는 걸 깨달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누루의 병 이야기를, 한국에 대한 제 편견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 의사들이 어떻게 첨단 과학과 단순한 인간적 친절함으로 제 손녀의 생명을 구해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이 장난감 로봇이 제 손녀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다채로운 장난감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마법으로가 아니라 무서워하던 작은 소녀에게 자신의 회복을 믿을 용기를 주었거든요. 저는 누루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한국식 의료 접근법을 전 세계 어린이 병원에 전파하게 될 거였습니다. 또한 제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의료 연구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각 나라를 가장 눈에 띄는 제품들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장난감과 싸구려 자동차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틀렸었죠. 유럽의 가장 유명한 병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국이 해냈거든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들이었어요. 의사들은 통합 치료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어요. 병원들은 한국 의료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요청하고 있었고요. 기업 리더들은 한국의 혁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 여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누루는 완전히 건강하고 다음 달이면 3학년이 됩니다. 여전히 헬로 카봇 로봇들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제 사업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되었어요. 뛰어난 자동차도, 뛰어난 의료 기술도, 뛰어난 아이디어도 세상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뛰어남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사업 보고서들과 재무 자료들 옆에 헬로 카봇 로봇 하나가 놓여 있어요. 누루의 원래 장난감은 아니고 전 세계 병원에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의료용 버전입니다. 가끔 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왜 진지한 사업가가 책상에 장난감 로봇을 놓고 있느냐고 묻곤 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로봇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준다고요. 지혜는 종종 여러분이 과소평가했던 나라의 어린이 장난감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교훈 말이에요. 김 박사님은 지금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움받은 다른 아이들의 소식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이 간호사님은 12개국의 의료진에게 치료 과정에서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재단은 전 세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루는요? 여전히 매일 로봇들과 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누루가 로봇들을 자동차에서 영웅으로 변신시킬 때 저는 무시하는 대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든 살과 피로 만들어졌든 영웅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으로의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은 누루의 회복된 건강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했지만요. 가장 큰 보물은 세상이 여러분이 찾아볼 생각도 없었던 곳들의 뛰어남과 혁신으로 가득하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 자동차와 나라들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살렘 아라르비는 호기심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놀라운 놀라움들로 가득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걸 배운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든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편견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뛰어남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아이의 장난감까지 치료에 활용하는 창의적 사고가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는 유럽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구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 의료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한국인이 가슴 뿌듯해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소, 저는 민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